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8% 넘게 폭락한 우리 증시에 추가 폭락이 우려됩니다. 안세영이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경기 직후 대표팀 은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에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맞서며 전면전 위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 주둔 이라크 내 공군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충북 괴산에선 노인들을 태운 트럭이 빗길에 뒤집혀 6명이 다쳤습니다.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어제 오후 전력 수요가 역대 여름철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에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는 세찬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폭락하며 큰 충격을 줬는데 오늘 새벽부터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밤사이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했는데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가 크게 빠졌는데 유럽 증시와 비트코인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요 주가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확산하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분석됩니다. Is data, whether it's earnings, whether it's economic data that says, yes, the economy is slowing, the labor market's weakening.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00포인트 급락했고 S&P 500 지수도 3% 하락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3.43% 폭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6.4% 폭락해 52주 최고치에서 29% 가까이 하락했고 애플도 4.8% 폭락했습니다. 이에 대형 기술주가 포함된 매그니피센트 7의 시총은 한때 1조 달러가량 증발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2% 하락으로 마감했는데 아시아나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적은 낙폭입니다. haben. Da gibt es eine Gruppenbildung und da gab es in den letzten Wochen und Monaten doch einige schlechtere. Die sind nicht zugunsten der Aktionäre aktuell. 비트코인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5만 달러 아래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 경기 침체 우려 외에도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파랗게 질렸습니다. 코스피는 역대 최악의 하락을 보이며 2,400선이 붕괴됐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무려 23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시켰지만 추락을 막진 못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시황판이 온통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두 자릿수 하락한 종목이 부지기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2,500여 개 종목이 하락하고 상승한 종목은 33개에 불과해 급락을 넘어 폭락 수준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와 2위 SK하이닉스도 모두 전장 대비 약 10% 빠지며 폭락장을 이끌었습니다. 급기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후 2시쯤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사이드카를 먼저 발동해 현물시장 충격을 줄이려 했지만 낙폭이 오히려 커졌고 결국 코로나19 위기감이 증폭되며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거래 재개 직후 코스피는 10%까지의 하락폭을 확대해 2,400선마저 내주며 하루 만에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그나마 장 마감 직전 소폭 상승하며 전장 대비 234포인트 하락한 2,441의 거래를 마쳤지만 종가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날로 기록됐습니다. 코스닥도 전장 대비 88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700선이 붕괴됐습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은 192조 원, 코스닥은 43조 원 증발한 셈입니다. 미국 실업률 등 고용지표가 부정적으로 발표되며 경기 침체 공포가 현실화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외국인 현선물 매도가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재가 악재를 부르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돼 있어서 금융당국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긴급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에 주식 투자자들은 막막한 상황입니다. 주식 커뮤니티에선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다는 격한 반응들이 이어졌고 최근 크게 오른 반도체 주식에 투자했다 고점에 물려버린 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혁근 기자입니다. 주식 전광판이 파랗게 물들자 투자자들의 얼굴 역시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주식 커뮤니티에는 지구 멸망, 전쟁 난 줄 알았다는 글이 쇄도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 이상 정도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착잡하고 좀 흔들리더라고요. 좀 다 파란색이더라고요. 대표적 반도체주의자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하루 만에 10%가량 떨어졌습니다. AI 열풍에 엔비디아 주가가 올해 상반기에만 160% 오르면서 개인 투자자들도 대거 국내 반도체주를 사들였지만 결함 소식에 휘청이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장 큰 수혜주로 꼽히는 하이닉스 역시 24만 원까지 치솟는 등 연초 대비 36% 상승했지만 엔비디아의 추락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내 주식 커뮤니티엔 반도체주를 고점에 매수한 이른바 개미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500만 원 정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3%가 찍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공포심이 번지면서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벌어졌고 급격한 하락장으로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며 중동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러시아 대표단이 이란을 전격 방문했는데요. 이스라엘에선 이란을 먼저 공격하자는 선제 타격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러시아 전 국방장관인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서기가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이란 테헤란을 급거 방문했습니다. 이란 대통령과 이란군 참모총장을 차례로 만났는데 푸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하마스 1인자가 암살당한 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된 시점에 이례적 행보여서 중재를 위한 방문으로 풀이됩니다. 보복 공격을 준비하는 이란에 맞서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공군 지하 벙커를 찾아 공격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אנחנו ערוכים חזק מאוד בהגנה, ביבשה ובאוויר, ואנחנו מוכנים לעבור במהירות להתקפה או לתגובה. אנחנו, אם הוא יעז לתקוף אותנו, הוא ישלם מחיר כבד.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한 가운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내 공군 기지에 로켓 2발이 떨어져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충북 괴산에선 노인들을 태운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뒤집히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5층짜리 빌라입니다. 현관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집안 내부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검게 타버렸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곳에서 난 불로 80대 여성 주민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에서는 1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근 고추밭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난 이 사고로 70대 탑승자 7명 가운데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구실 문 앞에 출입 금지 테이프가 쳐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고려대학교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 학생 등 12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신공학관에서 아르곤가스가 새는 거 추정돼서 공조설비 가동하고 일단 전 인원 다 대피시키고. 아르곤가스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 측은 환기가 끝날 때까지 건물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 오늘 아침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밤사이 미국과 유럽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오늘 첫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가운데 당정은 TMF 사태에 대해 논의합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입점업체 판매자 간담회를 열고 TMF 사태로 인한 피해 현황을 파악한 뒤 구제 방안을 모색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늘 새벽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4주 동안 특화 교육을 받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청 과정에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여름 더위는 말 그대로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사망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무려 1,600명 넘는 사람들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요. 무더위는 광복절까지 이어질 것 같다는데 당분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고추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출하 시기를 놓칠까 싶어 외출 자제 권고에도 손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루 12시간 하던 일을 7시간으로 줄이긴 했지만 몸은 몸대로 덥고 속은 속대로 탑니다. 지금 이걸 따야 되는데 낮에는 딸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폭염특보 지역으로 뒤덮였고 거의 대부분이 최고 등급인 폭염경보입니다. 섭씨 35도의 폭염이다 보니 단 10분만 밖에 있어도 제 등이 다 땀으로 젖었습니다. 경기 여주시 금사면 39.3도를 정점으로 전국의 최고 기온 38도 이상을 기록한 지점만 5곳입니다. 폭염이 오랜 기간 맹위를 떨치면서 더위로 숨진 사람만 14명, 가축은 25만 7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열 질환자는 1,6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명 많습니다. 열대야는 평균 12일 발생해 사상 최악의 폭염이 덮친 2018년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내외의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열기가 머물면서 전국 곳곳에 한때 호우특보까지 내려졌고 도깨비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더위는 적어도 광복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런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수천 명의 시민들을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 몇 시간 동안 세워두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있었는데 이걸 선착순, 그것도 현장 모집으로 진행하면서 결국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일부 시민들은 아예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행복주택 입주자 62세대 추가 입주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자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접수 현장이 발을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혼잡해지자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자 그늘막 하나 없는 땡볕 아래 방치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3-4시간을 버티던 한 시민은 결국 쓰러져 실려나갑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할 거면은 땡볕에 사용했다가 사람 쓰러지고 이러는데도 입장 표명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대기표마저 바닥나자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선착순 모집을 취소하고 오늘 9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이어진 부산의 최고 기온은 34도, 체감온도는 39도를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수백 명이 일주일 가까이 피난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동은커녕 충전도 하지 않고 주차돼 있던 차에서 왜 불이 난 건지 경찰과 국과수는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심가현 기자입니다. 화재가 났던 인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시커멓게 탄 채 뼈대만 남은 벤츠 차량이 지게차에 실린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듯한 사고차는 곧바로 4.5톤 트럭에 옮겨져 가림막으로 덮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에 나선 지 4시간 반 만에 사고 차량이 밖으로 견인됐습니다. 감식팀은 당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전기차 하부의 배터리팩을 분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차를 관할 경찰서로 먼저 옮기기로 했습니다. 화재로 끊긴 물과 전기는 언제 들어올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 봐야 살 수가 없죠.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먼지는 쌓여 있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이게 덥잖아요. 임시대피시설 7곳에 머무르는 주민은 400명이 넘습니다. 배관공사 등이 남아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이번 화재로 전기차를 둘러싼 공포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진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기차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전기차는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입주민들이 논의를 거쳐 지하에 전기차를 대지 말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차 밑에 못 댄다고 방송도 몇 번 들었긴 했거든요. 충전소가 지하에는 없거든요. 배터리가 화재가 잘 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역시 지상에 세우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전기차 차주들은 자신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수를 해갖고 온 차도 아니잖아요. 전기차 화재가 너무 이게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관심 없는 분들도 전기차 약간 혐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인천 청라 아파트 화재 이후로 수도권 아파트 곳곳에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전기차 화재를 걱정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기 파주시 사업장에 있는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를 폐쇄하고 지상 충전소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아파트는 물론 기업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대학생 연합동아리라면서 마약을 집단 투약하고 유통시킨 대학생들이 붙잡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 회원들을 모집했는데 카이스트 대학원생부터 서울대와 고려대생 등 명문대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화려한 외제차 불빛 사이로 전국 3위 대학 연합동아리 문구가 등장하고 수영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동아리 SNS 계정 속 다른 영상에는 널찍한 호텔 내부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회의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2022년 말부터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교 연합동아리의 활동 모습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이스트 대학원생 A씨 등 운영진은 고급 호텔과 외제차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대학생 300명을 모았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학생을 상대로는 대마부터 신종 마약까지 다양한 마약을 판매하며 함께 투약했고 서울대를 비롯해 의대와 약대, 로스쿨 준비생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게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다물어야 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자료 삭제와 모발 탈색 등 수사망을 피하는 방법을 텔레그램으로 공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마약 수사 대비 방법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채널이 운영 중입니다. 대학생 등 약 9천 명이 구독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 등 6명을 기소하고 단순 투약한 대학생 8명은 치료재활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한편 남은 회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수해 피해도 극심한 상황인 북한이 우리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를 향해 최대 1000발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화력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권용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수백 대의 이동식 발사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북한이 250대를 생산해 국경 최전선 부대에 배치한다고 밝힌 발사대입니다. 2022년 4월부터 시험 발사에 나선 사거리 100km대의 근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 라형 발사대로 추정됩니다. 발사관을 4연장 형태로 얹었는데 산술적으로 250대가 동시 발사하면 한 번에 1000발을 날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발사대의 대량 배치로 전술핵의 실용적 측면에서 효과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끝없이 강대하고 번영할 조국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배가해준 역사적 사변으로 정사의 길이 새겨질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실전 배치 여부는 추적해봐야 하는데 만약 배치하면 전방 포병 부대로 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남 공격용이나 위협용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약 1000문 배치한 K9 자주포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이 전방에서 자주포탄처럼 날아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미사일이 떨어질 곳은 수도권이잖아요. 북한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책을 새롭게 세워야 되죠. 다만 북한이 대북 제재를 뚫고 수많은 양의 발사대에 들어갈 미사일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지드래곤 씨가 명예이사장을 맡은 공익재단이 어제 오후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재단 이름은 정의, 저스티스와 평화, 피스를 합친 저스피스 재단인데요. 이 재단은 지드래곤 씨가 지난해 12월 마약 투약 의혹으로 한 차례 곤욕을 겪은 뒤 설립을 약속한 재단입니다. 저작권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 마약 중독자에 대한 음악적 치료를 지원할 계획인데요. 거창하고 큰 의미의 정의가 아니더라도 억울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생활 속 정의라며 설립 취지를 전했습니다. 지드래곤 씨는 서면을 통해 향후 자신의 음원 수익의 1%를 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탁송을 하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 트럭에 적재함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누리꾼은 지인이 탁송하던 전기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며 지난 6월 화재 당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트럭에 실은 차량이 터널로 들어서자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 화재로 무려 2천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글쓴이에 따르면 탁송을 의뢰한 수리업체와 전기차 차주 모두 배상의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보상도 못 받는 탁송기사는 무슨 죄냐면서 탁송기사 잘못은 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하드록 밴드의 전설 에어로스미스가 은퇴를 선언하고 팬들에게 소감을 전했습니다. 에어로스미스는 지난해 9월 고별 투어 중 스티븐 타일러의 성대 부상으로 투어를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현지 시간 2일 공식 SNS에 보컬 스티븐 타일러가 지난 몇 개월간 성대 부상 이전의 목소리를 되찾으려 노력했지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투어 무대에서 은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무대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는데요. 1970년 결성된 에어로스미스는 1억 5천만 장에 달하는 앨범 판매량과 4차례 그래미 수상, 2001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맞섰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7월 국회 마지막 날 자정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여야가 팽팽히 맞선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하고 전원 퇴장했고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에선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민주당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거부권 중독으로 민생을 저버리고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마저 뒤흔든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치 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우상향 발전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민생 법안에 집중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가 입법 추진을 예고해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가 지도부 인선을 마무리하며 친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외부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당 내부 결속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호 기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김상훈 의원이 의원총회를 통해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정식 추인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은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지도부 9명 중 남은 한 자리인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김종혁 현 조직부총장이 선임됐습니다. 주요 당직과 대변인단 역시 한 대표 측근 인사로 꾸려졌습니다. 수석 대변인으로서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전략부총장으로는 신지호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한 대표는 중도층을 비롯한 외연 확장을 위해 선거 때만 운영하던 인재영입위원회도 상설화하기로 했습니다. 친한계 인사 배치와 외부 영입으로 친정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일각에서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적어도 변화를 하면서 이 양쪽의 가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부에 들어갔으면 하는 가장 아쉬움, 걸음이 하나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대표는 조경태, 권성동 의원을 시작으로 중진 의원들과의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며 당내 결속 강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면서 방통위는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탄핵을 정치적 탄핵으로 규정하며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차민아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으로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상임위원 1명으론 정책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 상태인 셈입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번 탄핵이 국정 발목 잡기나 정치적 분풀이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총극을 목도하였습니다. 탄핵에 대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도 우려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인 체제를 문제 삼고 있는 야당을 의식해 국회에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날선 대치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주 위원장 탄핵에 이어 오늘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현장 검증에 나서고 오는 9일에는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조사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현장 검증 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참하고 국정조사 역시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중국에선 전현직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고 지도부가 국정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돼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언제 열렸는지조차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에서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베이다이허는 인기 있는 여름 휴양지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8월 초에 중국의 전현직 지도부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명목은 휴가지만 사실상 중요 현안들을 비공개로 논의하는 회의체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통상 베이다이허 회의라고 부릅니다. 마오쩌둥 시대부터 시작된 이 회의는 모든 게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시 주석과 지도부 소식이 사라지면 회의가 시작한 것이고, 이들의 소식이 다시 등장하면 회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실제로 시 주석에 대한 보도는 지난달 30일 당 중앙정치국 회의 주재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차이치 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시 주석의 지시로 지난 3일 베이다이허에 모인 전문가들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习近平总书记委托中共中央政治局常委、中央书记处书记蔡奇3号在北戴河看望暑期休假专家。 각 분야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애국 분투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때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공산당 내 권력 투쟁의 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 1인 체제가 공고해지고 나서는 회의보다는 휴가의 의미가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다시 무서운 기세로 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휴가철이 끝나고 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형 약국을 찾아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코로나 키트 있어요? 없습니다. 또 다른 약국은 재고가 충분한 대신 가격이 올랐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공장에서 이제 높은 가격. 그전에는 코로나가 없어졌잖아요. 7월 첫째 주 91명에 불과했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마지막 주엔 464명으로 최근 4주 사이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 KP3입니다. 이전 백신으로 획득된 면역을 회피하는 특성이 높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쓰는 경우도 많고, KP3에 감염되면 두통과 오한, 콧물 같은 일반적인 독감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파력과 중증도 증가와 관련해선 아직 알려진 것이 없는 미지의 바이러스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에 신규 백신을 도입해 65살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은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2.5%로 잡았는데 한 달 전 2.7%보다 0.2%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2분기에 역성장이 나타나면서 세계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0대에 이어서 40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0대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31.2%를 기록했는데요.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래 40대 아파트 구입 비중이 30%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 작년 기준 88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는 88만 3천 명으로 전년보다 11%, 8만 8천 명이 늘었는데요. 플랫폼 종사자들은 하루 6.2시간, 한 달에 평균 14.4일을 일하면서 월 145만 2천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올림픽이 한창인 파리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다는데요.
한쪽 팔엔 귀여운 곰돌이 인형을 안고 있었다는데 아무리 봐도 진짜 김 위원장은 아닌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파리올림픽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똑 닮은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남성, 북한 권투 선수 방철미 경기장에도 등장해 응원을 했다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닮았다고 하는 곰돌이푸 인형까지 들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홍콩 출신의 호주 남성으로 지도자를 따라하는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코스프레하며 웃음을 주기 위해 파리까지 등장을 한 거라고 하네요. 여기 능수능란하게 파도를 가로지르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서핑을 즐기는 강아지들의 모습을 보러 미국으로 가보시죠. 제법 높은 파도에도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해변까지 내달리는 서핑보드를 탄 강아지가 보입니다. 서핑의 도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세계 개 서핑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요. 체급에 따라 10마리씩 경기를 펼쳤고요. 10년 이상 파도를 탄 경험이 있는 노련한 베테랑 개들도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도움이 필요한 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선단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하네요. 미국 미시시피밸리 박람회를 아시나요? 벌써 105주년을 맞은 역사적인 행사라는데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게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 박람회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이 병아리입니다. 남성이 병아리 한 마리를 안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기하다는 듯 모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병아리의 다리가 4개입니다. 4발 달린 병아리가 태어날 확률은 1000만 분의 1. 그마저도 건강하게 태어나는 경우가 드문데 이 녀석은 아주 활기차 보이네요. 사육사는 이 병아리를 건강하게 잘 키워볼 생각이라고 말했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월드였습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이런 종목들의 인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준 활총검, 양궁과 사격, 펜싱을 배워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을 체험할 수 있는 학원과 카페들이 올림픽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있는 힘껏 펜싱검을 찌릅니다. 정식 선수는 아니지만 펜싱 수업을 듣는 어린이 회원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상호 선수가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브르 종목을 기회가 된다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펜싱 체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3관왕을 달성한 대표 효자 종목인 양궁 체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올림픽 때문에 양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림픽보다 활도 가볍고 관역도 가깝지만 10점을 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공기 권총을 쥐고 한쪽 눈을 감은 채 차분히 조준하는 어린이의 눈빛은 선수 못지 않습니다. 조준하는 게 좀 더 어려웠었어요. 손목이 좀 저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만 19살인 오혜진 선수가 베테랑들 사이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모습은 또래 고등학생 선수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됐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인데 국가대표가 돼갖고 메달을 따는 게 인상 깊었고 저도 국가대표가 돼서 TV에 꼭 나오고 싶어요. 국민들의 관심 속에 남은 경기에서도 팀 코리아의 맹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도 더위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 한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경북 경산은 36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이번 폭염 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나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극심한 폭염은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까지도 적어도 열흘 이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대기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오늘도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가 되겠고 강원 내륙과 산지, 남부지방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씩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5.7도로 출발하면서 후텁지근하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마치 찌는 듯이 덥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